안녕하십니까.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 금투세 폐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금투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금투세 없애야 된다라고 여러 번 발언을 하면서 공식화를 시킨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의 언급에 발맞춰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들어서 제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의 불과 1%에 적용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지금 당대표 후보죠.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0일이었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들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금투세는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행 시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의 기류가 좀 변화를 했고, 내부에서 지금 이런저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면서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왜 주식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는 0.18% 세율로 증권거래세 내는 걸 냅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은 1,800억 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벌든 1억 원을 벌든 10억 원을 벌든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던 거를 이제 금투세라는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내겠다. 세율을 적용하겠다. 다음에 주식 이외에 채권이나 펀드와 같은 그런 그 주식 이외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1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초과분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22% 그러면은 1,100만 원의 세금을 제가 내야 되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 어떤 과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세금을 내는데 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냐.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정부 때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2022년에 증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야 간에 그러면은 2년만 유예를 했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그거 없애버리자. 내년에 시행할 게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그래서 지금 시행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들이나 증권업계에서는 왜 금투세에 반대하느냐?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뭐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라는 지금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인 지금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주식 투자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외국계 펀드라든가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기관이나 법인한테도 동일한 세율로 과세를 해야지 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독박과세를 하냐. 이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아무리
주식 투자자 중에 상위 1%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은 이 큰손들이 이 세금을 피해서 우리 증시에서 이탈을 하면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거고 1,400만 주식 투자자들 대다수가 손해를 볼 수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대만 정부가 1988년 9월이었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고 50%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만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들면서 만약에 내년 초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증시의 큰 손들이 일탈을 하고 증시에 큰 충격이 올 거고 국내 증시도 폭락할 거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하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증권업계 논리랑 비슷해요. 만약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은 우리 증시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은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금도 죽쓰고 있는 한국 증시가 더 망가질 거다 라고 하면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꾸 자극하는 이런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야 간에 사실 이게 부자 감세냐 아니냐라는 그런 감세 논쟁이 벌어진 건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8월 7일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건데요.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좀 국회가 전향적으로 조속히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고 대통령실 명의의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거든요. 여름 휴가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이 입장문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가 내년 초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시행될지 안 될지 아직도 국회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희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라 라고 압박을 한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이탈할 거다. 이게 뭐 부자 감세든 아니든, 금투세가 부자 감세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증시의 큰손들이 이탈을 할 거고, 그러면은 1,400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실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안이고,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간 한번 유예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금투세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야당을 향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당초에 금투세 폐지는 그건 부자 감세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조세 형평성 차원. 그리고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을 보면은 대부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듯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투세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자 대다수한테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중에 겨우 1% 정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거죠. 이런 그 민주당의 그 논리가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천만 원 소득을 올리려면은 수익률을 10%로 수익률을 10%만 잡아도 최소 5억 이상을 굴려야지 연간 5천만 원의 주식 투자 소득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그 중산층의 기준을 가계 소득 상위 20%에서 40% 사이, 이거를 되게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 중산층의 가계 순자산이 6억 1,500만 원이에요. 6억 1,500만 원. 그러면은 현금으로 5억 이상을 주식 투자에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는 일부 가계에 국한되는 거죠.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0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론적으로 금투세는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지만은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예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라는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그런 주가 조작 세력과 연루돼 가지고 지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그런 돈,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 운영이 엉망이지 않느냐. 경제 정책의 어떤 일단 실패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올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2배 오를 때 우리는 찔끔 오르고, 조금 떨어지면 우리는 왕창 떨어지고 폭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부재, 비전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어떤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조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냈을 때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그거를 면세 한도로 1억 원으로 올려보자. 1억 원 이상 주식 투자 이익을 거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어떠냐.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의 1%가 아니라 0.1%, 0.2% 훨씬 더 과세 대상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연기를 시키든지, 다시 한 번 더 연기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과세 대상의 그 폭을 좀 줄이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해보든지 하자라는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입장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좀 다른 의견을 지난달에 제시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좀 혼선이 빚어진 거예요.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뭐냐. 지금 민주당 의원 170명의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의견들이 제각각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들어보고 연구도 좀 해본 다음에 입장을 정리를 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게 지금 박찬대 의원의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라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토끼, 이른바 중도층이죠. 한토끼 잡으려다 중도로 외연 확장하려다가 집토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금투세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인데 문재인 정부 중반기 때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2024년에 진작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벌써 2년 미루지 않았냐. 이미 금투세 시행에 따른 리스크는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내년 1월 2년을 미뤄가지고 내년 1월 지금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또 그걸 내년 1월에 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증시가 망가지고 폭락한다?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시행해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에 뭐 증선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금투세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나섰던 김두관 후보도 지금 강력하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라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가세를 했는데 물론 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종부세 부분이었죠. 그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보유자 실거주자죠. 실거주자인데 내가 뭐 집 한 채 갖고 있었고 마땅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거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종부세를 좀 완화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종부세라고 하는 게 지금 지방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수가 수십조 원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거죠.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지금 민생이 엉망이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세금이 지금 잘 안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그런 그 부자 감세 기조에 동의하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언급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그 내부의 어떤 금투세 유예 논쟁이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권의 금투세 폐지 공세에 맞닥뜨린 야권의 아직 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세 정책은 보수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단골 정책이죠. 보수의 어떤 그 정체성, 이념 지향성과 맞는 정책이다.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죠. 제가 저번에 그 트럼프의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법인세를 낮추겠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데 18%, 15%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부유층의 소득세율도 대폭 인하하겠다. 그래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종부세 없애겠다. 금투세도 없애겠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낮춰주겠다. 라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초부터 계속 공세적으로 지금 이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폐지나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국 주택 보유자의 2.7%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부과액의 70%를 또 상위 1%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정부가 최근에 상속증여세를 대폭 낮추는 그런 좀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였는데
40%로 10%포인트를 낮췄죠. 그리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지금 5천만 원이었던 것을 5억 원으로 무려 10배를 늘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17억 원을 상속을 해줘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17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 가계의 순자산 평균이 6억 1,500만 원이다. 17억 원을 갖고 있는, 자산 17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 가계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뭐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이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금투세는 성격이 좀 달라요. 금투세는 비록 주식 투자자 상위 1%한테 과세하는 세금인 것은 맞지만은 경제는 쉽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증시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 1,400만 명 전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이라는 거죠. 이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연간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이른바 큰손들이 아니 22%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거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노려가지고, 이런 불안 심리를 노려서 한동훈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계속 이런 주식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저번에 8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관련의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 뭐 그게 부자 감세든 아니든 뭐 상관없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주식 투자자들의 지금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도 굉장히 좀 난감한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2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에 어쨌든 중도층 표심 잡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슈다. 이재명 후보의 30년 직위이고 또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는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바로 며칠 전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는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다. 금투세 시행 유예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거다. 실용주의가 뭐냐?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옳다라는 실용주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를 한 거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후보의 금투세 유예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정권 교체를 위한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대표에 연임에 성공한다면은 민주당의 그런 금투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에도 조금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면서 외연 확장 전략을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 금투세 폐지 이슈는 이게 외연 확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의 일부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고민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왜 그러냐? 한국갤럽의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인들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2.5배가량 압도적으로 높고, 반대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와 50대예요.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거꾸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5배나 앞서고요. 50대에서는 2배가량 민주당 지지율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와 50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데, 한국투자증권이 2년 전에 이 연령대별 주식 투자 상황을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40대의 경우에 24%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대에서는 16%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0대와 50대를 합치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1,400만 명 중에 40%가, 무려 40%가 40대와 50대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 이 중에 40%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이, 아무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금투세 시행이 옳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하세요, 이런 입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1월 1일에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40, 50대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투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권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입니다. 만약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봐라, 민주당이 저렇게 사건건 발목 잡으면서 국정 방해하고 있다 라는 논리로 민주당을 공격할 거고, 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은 아니 해제했어야 옳은데 뭐 저렇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도 뭐 금투세 관련법 개정에 동의한 거다. 여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야, 너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줘, 빨리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가지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방안 빨리 내놔 라고 계속 압박을 할 거고요.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일단 저는 단호해 보입니다. 그 김두관 후보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하여튼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겠다. 아니 그러면은 금투세 시행에 관한 국민의 뜻이 뭐냐? 이거는 국민의 뜻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안인 것은 맞지만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는 게 지금 주식 투자자들 일반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겠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본인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의 취지는 옳다. 취지는 옳지만은 그 시행 시기라든가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민심의 이반을 불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뭐 지금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걸 2년간 늦췄고 지금
한번 유예했던 금투세 시행이 지금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금투세를 폐지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투세는 유지를 하되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 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연봉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세율은 뭐 20% 과표가 8천이면은 세율은 20%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저희가 뭐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뭐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또 뭐 부양가족, 공제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 절감이 되기 때문에 과표는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실효세율이 지금 7 내지 8%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좀 과도하다. 없던 세금을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투기 목적의 어떤 단타족들한테는 좀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 투자자한테는 세율을 대폭 낮추는 그런 식의 어떤 조정,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여야가 조세 형평성이라는 원칙도 지키면서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그런 방향성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고지학의 경제버스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충실한 그런 정보를, 경제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